안녕하세요. 수의대생 뱀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초 M동물의료센터 이나영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강아지와 고양이 사료의 차이점에 대해서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궁금했던 게 가끔씩 길고양이들 먹이 주실 때 그 집에 있는 강아지 사료를 줘도 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강아지 사료나 고양이 사료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강아지와 고양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강아지는 잡식성 동물이고 고양이는 육식성 동물이라는 거예요. 육식성과 육식성의 차이는 한마디로 고양이가 자기 몸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아미노산의 종류가 적은 거예요. 개들은 탄수화물이나 적은 양의 고기로도 몸에서 필요한 단백질들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합성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잡식성인데 고양이들은 그게 안 돼요. 몸에서 못 만드는 아미노산의 종류가 되게 많기 때문에 얘네들은 반드시 고기가 베이스가 되는 사료를 먹어줘야만 하고요. 몸에서 생성이 안 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얘네들의 사료에는 강아지 사료보다 뭔가 꼭 들어가야만 하는 원소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타우린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두 아이들의 사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 사료가 강아지 사료에 비해서 일단은 단백질 함량도 높고 지방 함량도 높고 그런 편이거든요. 물론 고양이가 한 끼 정도 강아지 사료를 먹는다고 해서 되게 난리가 나지는 않아요. 배가 너무 고플 때는 굶는 것보다는 강아지 사료라도 먹는 게 낫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강아지 사료만 꾸준히 먹게 되면 반드시 영양 결핍이 와서 병이 생겨요. 강아지 사료에는 보통 타우린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고 고양이한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도 빠져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고양이한테 강아지 사료를 장기적으로 급여하는 것은 건강상 위험하다. 하지만 지금 당장 얘는 굶고 있고 나한테는 개사료밖에 없다 라고 하면 한 끼 정도는 강아지 사료를 주는 것도 괜찮겠죠. 그러면 강아지가 고양이 사료를 먹었을 땐 좀 단백질이 많이 돼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강아지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너무 고단백 고지방의 사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한두 끼 정도 먹는다고 당장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설사는 약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장기적으로 먹게 되면 비만이 되고 혹은 심장에 부담이 좀 많이 가고 하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와 고양이 사료는 각각 맞는 걸 먹어야 된다는 거 아셨죠? 네, 또 하나 궁금증이 생겼어요. 앞에 영상에서 강아지는 소형견이랑 대형견마다 사료가 다 달랐잖아요. 근데 고양이들도 몸무게가 작은 아이들이 있고 몸무게가 좀 대형 고양이들이 있는데 그러면 고양이들도 그렇게 구분해서 먹여야 되나요? 그 소형견과 대형견은 체중의 차이가 소형견 같은 경우에는 한 5kg 정도,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한 40kg 정도라서 체중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고양이는 소형 고양이라고 해도 2.5에서 3kg, 대형 고양이라고 해도 한 10kg 정도이기 때문에 굳이 따지면 소형견의 레벨 안에 고양이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얘네들은 골격계의 성장 속도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단 고양이들 중에 유난히 영양 요구량이 높은 애들이 있어요. 움직임이 너무너무 많은 애들, 이런 경우의 아이들은 조금 더 열량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품종에 따라서 사료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료량을 조금 더 많이 준다던가 혹은 권장량보다 조금 적게 준다던가 하는 걸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는 굳이 대형묘 혹은 소형묘용으로 사료가 나눠져 나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고양이는 육식동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탄수화물을 먹으면 안 되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고양이한테도 일부 탄수화물이 필요하기도 해요. 한동안은 또 고양이는 탄수화물 먹으면 살만 찌고 절대 도움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무조건 100% 육식성 사료만 먹이는 경우도 있었는데 실제로 고양이의 영양소에도 소량이지만 탄수화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양이 사료에도 탄수화물이 어느 정도는 포함되어 있고요. 그게 다 영양에 좋아요. 어쨌든 골고루 먹여야 되는 게 있네요. 네, 그렇죠. 저번 영상에서 소형견들은 소화기 질병에 취약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고양이들도 혹시 차이가 있나요? 소화기 질병 유발 차이가?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강아지들에 비해서 소화기가 조금 더 예민한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사료의 입자 모양 같은 거에도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사료 자체가 뭐 나빠서라기보다는 그냥 사료 회사들마다 입자 모양이 조금씩 다른데 그 모양이 달라지는 것만으로도 애들이 먹고서 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몸에서 안 받아서라기보다는 그 사료 입자 모양, 고양이 위를 자극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금 서서히 바꿔가 주시거나 아니면 사료를 조금 더 잘게 부숴서 먹여보시거나 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고양이는 위장 자체가 개들보다 더 작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지 않고 소량씩 먹으면 그런 문제들을 조금 줄여줄 수 있어서 개들보다 한 끼에 먹는 양이 적어야 해요. 고양이 보호자들이 그래서 자율급식을 하는 편이에요. 아, 제한급식이 아니라 제가 네. 말 잘못했네요. 네. 자율급식. 네. 자율급식을 해야 소량씩 자기가 네, 필요할 그렇죠. 때 먹고 또 좀 이따가 와서 또 먹고 근데 그때 사료를 주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에 비해서는 자율급식을 하는 비율이 조금 높은데 가능하다면 보호자님들께서 집에 계시면서 먹을 양만큼 조금씩 나눠서 주시면 제일 좋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힘든 경우라면 급식기를 이용하던가 아니면 정 안 되는 경우에는 자율급식도 허용하던가 그렇게. 그럼 사실상 자율급식보다는 그렇게 조금씩 소량으로 주는 게 더 그렇죠. 좋은 거. 네, 그런 편이 고양이 사료도 훨씬 더 신선하게 줄 수 있고 고양이랑 보호자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도 훨씬 좋아지고 그래요. 오늘은 강아지 사료와 고양이 사료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만한 주제를 가지고 돌아올게요. 안녕!